안녕하세요. 뉴욕의 정연쌤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잘 보내셨어요? 정말 뒤돌아보면 어떻게 오고 또 어떻게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특히 수험생들에게는 수험생이라는 것 자체도 많이 힘든데 거기다가 코비드가 생겨서 학교에도 잘 못 가고 공부하기도 너무 힘들고 학원에서 SAT 하기도 힘들고 이런저런 상황이 정말 많은 학생들을 우울하게 했고 정말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2학년 때 대입 준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했어요. 저의 많은 학생들도 얼리 디시전 같은 경우에는 벌써 발표를 받기도 했지만 올해 12학년 올라오는 학생들도 그렇고 지금 12학년인데 정말 너무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준비를 하느라고 아직까지 어플리케이션을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상담을 해오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과 앞으로 12학년이 될 학생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저에게 상담해 오신 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12학년인데 여러 군데 어플라이 하는 것이 과연 좋은지 아니면 또 어떤 분은 학생이 너무나 여러 군데 어플라이를 하지 않고 생각보다 작은 학교에만 어플라이를 해서 또 걱정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학생이 뚜렷이 어떤 학교에 가고 싶고 또 어떤 지역에 있는 학교에 가고 싶고 어떤 타입의 학교에 가고 싶다는 걸 알 때는 꼭 굳이 여러 군데 어플라이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혹시 합격된다고 해도 가지 않을 경우가 많고 또한 간다고 해도 학생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간다면 그렇게 기쁘게 4년 동안 생활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생이 뚜렷이 자기의 좋아하는 학교들 그리고 미국의 어떤 지역에 있고 싶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것을 하고 싶은데 어떤 학교들이 그것에 가장 적합하다든지 이런 학교의 특징을 알고 어플라이를 한다면 굳이 많은 학교에 어플라이를 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반면에 학생이 아직까지 내가 어떤 대학에 가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전공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이 없다면 여러 군데 어플라이를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된 학교들 중에서 그 학교들의 특징이나 아니면 그 전편 영상에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학생이 여러 군데 어플라이를 하고 싶고 또한 한국에도 어플라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한국에 어플라이를 했을 때 올해는 그냥 내신하고 엑스트라 커리큘럼 액티비티로 의대에도 들어가는 학생을 제가 들어봤어요. 만약에 한국에 다시 가고 싶고 거기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교육을 받고 싶다면 한국 학교에 어플라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사실 12학년 벌써 이 정도 되면 어,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잘 써서 내는 것이 가장 중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12학년 벌써 다 과목이 돼 있고 성적이 나와 있고 시험 성적이 벌써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여름도 없기 때문에 인턴십이나 리서치 같은 경우도 하기가 쉽지 않아서 컨설턴트를 찾아가셨다가 사실 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저에게 상담에 오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하지만 어플리케이션을 잘 정리해서 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했다 그리고 어떤 성적이 나왔다는 것 또한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들을 잘 연결해서 이런 클럽 활동이나 이런 많은 활동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면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또한 어떠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주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활동을 학교에서도 하면서 그 학생에 대한 그런 캐릭터리스틱 그리고 이 학생의 강점이라든지 이런 장점 같은 거를 하나의 연결된 스토리로 만들어서 이 대학교에 어플리케이션을 낼 때 대학에서
어떠한 장점과 또한 이 대학에 왔을 때 어떻게 다이버시티에서 하나의 강점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를 열거하시기보다는 이런 엑스트라 커리큘럼들을 연결을 하시고 또 학교 활동을 연결을 하셔서 이 학생의 캐릭터와 이런 장점 그리고 특징들을 하나로 연결하셔서 만들어 보여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또한 에세이를 쓸 때 이 학생이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통해서 이 학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학교의 특징과 어떻게 필인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에세이를 잘 써주시면 심사위원들이 읽을 때 이 학생을 캠퍼스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점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학생은 우리 학교와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 뽑힐 확률이 많다고 하니까 이런 점을 생각하셔서 어플라이를 하시면 되겠어요. SAT나 시험 성적이 필요가 없다고는 하지만 물론 시험 성적을 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많은 학생들이 그냥 내신과 엑스트라 커리큘럼으로 어플라이를 하겠지만 특별히 엑스트라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활동 중에서 우수한 상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장점, 특이한 점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때와 다름없이 시험 성적과 내신 그리고 장점과 인터뷰, 레터 레커멘데이션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그 학생들을 평가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험 성적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약간 불리할 수 있거든요. 또한 코비드 때문에 인터뷰가 옵셔널이라는 데도 많고 또 줌 인터뷰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인터뷰도 준비하셔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시기 전에 꼭 그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또한 인터뷰에 대해서 준비도 하시고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는 땡큐 레터를 보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보통 인터뷰어들이 그 학생들에게 될 수 있으면 좋은 점을 발견해서 써주려고 노력을 한다니까 웬만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올해 수험생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특별히 너무나 어려운 해였는데요. 부모님들 정말 학생들 보시면서 마음도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시고 답답하실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답답하고 너무나 힘든 학생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고 또한 우리 부모님들께서 잘 다독여 주신다면 이렇게 힘든 기간을 지나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뒤돌아보면서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지내올 수 있었던 것 같아 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모님께서 늘 그곳에서 응원해 주시고 학생들을 격려해 주신다면 학생들이 굉장히 큰 힘을 얻고 잘 이겨나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새해에는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꼭 건강하시고요. 기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뉴욕에서 정연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